자, 오늘은 5월 6일이죠. 네,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기분 좋은 날이에요. 네, 장이 잘 올라서, 뭐 분위기가 상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석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억 이상님 어서 오시고요. 백조부자님, 행복한 뜨은기님, 커피향님, 모험의 대가님, 블랙스완님, 현은주님, 한사발님, 마음의 풍요님, 귀창쿠런님, 부자오너님, 인내와 꿈님, 하늘과 자연님, 망치질님, 하늘지기님, 베네님, 자유경제관님, 오토님, 행복지수 만땅님, 당근 갑주 이상근님, 어서오세요. 황금옥수수님, 평범한 부자님, 정민태연 아빠님, 부자원호님, 반갑습니다. 네, 네, 복 받으시고요.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자, JM님 1등 하셨어요. 어서 오시고요. 형준님 반갑습니다. 해요마요님 반갑습니다. 하셔야죠. 네. 써니쌤님 어서 오시고요. 곤곤지봉님, 최리치님 반갑습니다. 조이님, 이경희님, 풍림부자님 어서 오세요. 송혜님 오셨고요. 류준형님, 양윤성님 반갑습니다. 희망님, 부자 금손이님, 좋은날님, 진숙자님, 땅콩 에이스님, 수빈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지각 안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스님 어서 오시고요. 소비 말고 투자님, 찐마이님, 연아리님, 황금통장님, 피해브님, 계좌가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네. 잡아 먹어야지 그럼. 네. 켈리설님 어서 오시고요. 주원맘님 반갑습니다. 행복 만땅님, 럭키걸님, 오기스티니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부자스톡님, 김승원님, 튼튼님 반갑습니다. 부자오빠님, 뭉치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호란송님 반갑습니다. 김대수님, 김균혜님, 부춘님 오셨고요. 저는 9시 항상 시작합니다. 네. 자, 솔개님 어서 오시고요. 미관론자님, 지금은 의미 없는 음악일 거예요. 백투 썸머라는 음악이에요. 백투 썸머. 네, 백투 썸머. 그러니까 여름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백투 썸머라는 음악이랍니다. 띠로리로리로리. 덩크션님 어서 오시고요. 정미란님, 터미네이터님, 나는 대박이다님, 행복한 공간님, 임희진님, 연우님, 노마드님, 김은혜님 반갑습니다. 치토스님, 김경선님, 지훈대두님 반갑습니다. 푸른보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네,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세상에 10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좋아요가 2개가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네, 2개는 너무하지. 그래도 한 50개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담비랑님도 어서 오세요. 네, 주우님 반갑습니다. 자, 오케이. 박건태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현종님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장이 올라왔어요. 장이 올라왔어. 이게 중요한 거지. 장이 올라왔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사실 중에 하나예요.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행복마음님도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일단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려가는 게 멈췄다는 거죠. 멈췄어. 더 안 내려가. 오,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더 내려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움직임이 몇 개 없다고 그랬어요.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그죠? 3개로 끝납니다.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럼 내려가는 건 일단 끝났어. 그러면 적어도 횡보거나 상승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지금 자리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내려가는 게 멈췄다. 지금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직전 저점 때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걱정을 하면 돼요. 지금은 어때요? 시장이 하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하락을 벗어났잖아요. 내려가는 걸 벗어났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걱정스러울 수는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지? 왜 안 올라오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거 멈췄잖아요. 내려가는 걸 멈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멈춘 거거든. 멈춰! 스탑!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횡보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시기는 언제라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시기는 언제예요? 내려가는 시기는 돈을 못 벌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횡보하거나 올라갈 때는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우상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거고요. 횡보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만 잘 짜놓으면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려가는 장이 멈췄어. 그럼 계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져야 되겠지. 이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오늘도 만약에 계좌가 좋아지지 않았다, 이상하다, 그냥 그렇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뭔가가 잘못됐어요. 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거 뭐가 이상한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구나. 내가 혹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전생에 나라 팔아먹었으면 답이 없긴 하다. 근데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어쨌든 계좌가 뭐 그동안 손실을 봤더라도요. 손실이 났더라도 버텨내거나 아니면 좋아져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내 계좌를 들여다봐요.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좋아졌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거든. 아, 계좌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막 계좌가 빵빵 튀었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은 막 20%, 10%씩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이고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자,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쌓아 나가시면 되거든요. 하루에 1%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가 올라가도 돼요. 내일도 1% 오르면 되는 거거든. 모레도 1% 올라가면 되거든. 네, 이게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1%씩 1년에 영업일이 한 달에 20일 정도 되니까요. 다 합쳤을 때 보면은 한 200일 정도 됐다 칩시다. 1년에 200일 정도 영업일이 있어. 1%씩 200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적으로 가면. 복리를 한번 계산해봐요. 복리 계산으로. 하루에 1%씩 200일이면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뜨겠죠? 네, 금방 부자 돼.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때 많이 벌어야 돼. 상승할 때 막 2%, 3%씩 막 올라가지고요.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최대한 버텨내야죠. 네, 최대한 마이너스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2%, 3% 올라간 거에서 다 까먹고 0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돈 못 벌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있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가끔씩 보면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서 10%만 수익 내면 500을 벌잖아. 그죠? 5천만 원으로 10% 수익 내면 500을 벌죠. 그러니까 한 달 딱 해보니까 한 10% 벌었어. 500만 원 벌었거든? 오, 좋다. 회사 내가 왜 다녀? 때려쳐야 되겠다. 나 회사에서 300만 원밖에 월급 못 받는데 주식으로 하니까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네? 야, 이거 기가 막힌데? 그러면서 회사를 때려쳐. 진짜 용감하죠? 회사를 딱 때려치고 나서 뭐예요? 뭐요? 뭐합니까? 회사를 때려치고 나서 전업으로 들어가요. 전업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10%씩 벌어야 되겠다. 딱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이 그때 왔어요. 내가 5천만 원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그 생활비를 벌어야 되겠습니다. 성투자연대 가입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왜요? 왜 돈을 못 벌죠? 자, 주식이 좋을 때는 10%가 아니라 부자스통님 고맙습니다. 네, 한국선제 고용 차익 실현 잘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선제 고용 차익 실현. 현금으로 네, 빳빳하게 준비해 드렸어요. 갖고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할 때는 10%가 아니라 20%, 30%도 낼 수 있어요. 하락할 때는요. 당연히 못 벌겠지, 이만큼. 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그냥 0이라고 칩시다, 0. 마이너스, 그 하락장에서 너무너무 잘했어. 성투자가 정말 핸들링 해가지고, 막, 샥! 비사이로 막 그냥 막 이렇게 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0%가 나왔어. 하지만 이것조차도 문제야. 왜냐하면요.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생활비가 필요하거든.
한 달에 500이라는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서 벌 때야 뭐 야 나 이번 달에 5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어 해가지고 원금 5천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거 뭐 생활비로 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이 더 남으면 뭐 할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수익 내겠지. 그죠? 이것저것 막 뭐 밥 사 먹거나 떡 사 먹거나 뭐 뭔가 사거나 막 그렇게 하겠죠. 돈 다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나의 투자 원금은 뭐니까 5천만 원이니까. 그죠? 5천만 원이니까. 중요한 거 내가 5천만 원이면요 나는 5천만 원에 대한 수익밖에 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5천만 원에 대한 수익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벌어봐야 10% 난다 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 20% 나면 1000만 원. 끝이야. 근데 한 달에 20%씩 수익 나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 거의 없죠. 한 종목에 몰빵 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분산한단 말이야. 그럼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뛸 확률은 많지가 소희 않습니다. 리치 500억 연금 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오, 성투사님 최리치님 덕분에 벌써 일반인 연봉 청취자 벌었네요. 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일반인 연봉을 벌었어요. 일반인 벌었어요. 에이, 일반인 갖고는 아직 안 돼. 좀 부족해요. 네, 특수한 사람 임원 연봉 정도 들어갑시다.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안 되겠어요. 네, 좋아요. 좀 더 갑시다. 더 벌어야죠. 네, 많이 벌어야 돼요. 생활비를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활비를 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은 계속해서 늘려가야지 돼요. 장이 좋을 때 20% 벌었어?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투자금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건드려서 뭐 하지 말라고? 떡 사 먹지 마세요. 돈을 빼내지 마. 그냥 예수금으로 놔두는 한이 있어도 저도 예수금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쌓여서 통통하게 있어요. 지금 예수금이 빠방해. 이거 빼가지고 뭐 할까? 막 세계 일주일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 다시 사야 되니까. 네, 주식 다시 사야 되니까 예수금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좌에서 빼내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주식으로 커야 돼. 그리고 수익 난 거에서 더하기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1000만 원 시작했지만 다음에 11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1100만 원 시작했지만 다음에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커지면서 이자가 수익이 더 나니까 더 커지는 거 이게 복리의 마법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시드머니가 작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 나 100만 원밖에 없어서 조금밖에 시작 안 했어요. 난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안 됐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안 됐어요. 언제까지 거기 머무르겠습니까? 수익을 계속 쌓다 보면 되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이 1500 되고 2000 되고 하다 보면 굴러가다 보면은 그거 5000이 되고 나중에는 1억이 되고 그러면 내 시드머니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나중에 굴르다 보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어휴, 언제쯤 클까요? 언제 커갈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 계좌를 보면은 여러분들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네, 15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1400이야. 네, 지금 얼마라고요? 1400. 15만원으로 시작했는데 1400이야. 물론 계속 집어넣었죠. 시드머니가 처음부터 없어도 돼. 뭐 우리 애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네, 그냥 한 달에 15만원씩 내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넣어줬어. 1400이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 곱하기 10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3년 걸렸거든요. 3년. 곱하기 10. 여러분들은 아이가 아니라 내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한 달에 150만원씩 넣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1억 4천이에요. 1억 4천. 적은 돈이 아니죠. 한 달에 140. 아, 나 한 달에 140밖에 없는데 150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하다 보면 3년 후에 1억 4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돼요. 하락할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상승할 때는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주식이 올라가서 계좌가 좀 플러스가 나서 통통하게 살이 좀 쪄줘야 돼요. 뭐 시장은 1%밖에 안 올랐지만 계좌는 2% 3%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 올라갔죠. 네, 최소 2%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네, 더 많이 올라서 한 3%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2에서 3% 올라가면 돼요. 그럼 시장보다 더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럼 됐지. 그럼 된 거예요. 시장보다 올라갈 때 더 많이 먹고요. 내려갈 때 어떻게 했지? 현금 쫙 들고서 수익 난 거, 이 내려갈 것 같은 거 쫙 빼내고요. 멀쩡한 것들은 탁 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티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빠져도 나는 마이너스 1%만 빠진다 이 얘기예요. 하락하는 장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락하는 장에서는 돈을 못 법니다. 주가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돈을 벌 거예요? 못 벌어. 저는 딱 까놓고 얘기하죠. 하락할 때도 뭐 100% 수익이 납니다. 뭐 상한가가 터집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고요. 하락장에서 그런 거 나오는 거 진짜 나라를 구해야지 가능한 이야기야. 네. 나라를 구해야 돼. 길 가다가 금반지를 주든가 똑같다니까. 금두꺼비 주든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 길바닥에 금두꺼비 그런 거 흘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내 눈에 띄었다? 말이 돼? 나한테? 네.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아시죠? 여러분들 뭐 국가의 중대사 백신 같은 거 아니면 뭐 대선 후보 결정할 때 여러분 전화 와요? 올해 대선 후보는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백신이 나왔는데 이거 어디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최순실이야?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특별하지 않아. 최순실 돼봤자 근데 그 감옥밖에 안 가니까 별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 거.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한 상황이랍니다. 편안한 상황. 그죠?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지. 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만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그 시장을 잘 따라가고 최대한 이용하고 나한테 맞는 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죠.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났나? 아니잖아요. 딱 태어났는데 강남에 빌딩이 한 3개, 4개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빌딩 뭐 2개, 3개 있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강남에 빌딩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래야 돼요. 머리가 좋지 않은 애가 갑자기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서울대 가야 되겠다. 그럼 훅 들어가? 그건 천재 나는 짓이야. 열심히 해야 돼요. 국영수부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뭐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명혜님 고맙습니다.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금감원에서 감독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불법 업체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감독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뭐 금감원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대신에 제가 매도한 종목은 항상 방송을 통해서 나불나불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네, 제가 매도한 거는 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들고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송두다가 방송에서 오늘 팔았다고 그랬네? 그럼 판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송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그거 안 판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월급 종목은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매도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월급 종목을 매도할 때가 돼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꼭 그런 것들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언급한 방송을 들었더니 성투사가 매도를 했다더라. 그럼 판 거예요. 말 안 했다? 그럼 아직 들고 있겠구나. 내가 물려있는데 그럼 성투사 물려있겠구나. 내가 수익인데 그럼 성투사 수익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똑같이 하기 때문에요. 네, 꼭 그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좀 봤어. 써니쌤님 슈퍼채팅 2,000원 오, 감사합니다. 써니쌤님 고맙습니다. 슈퍼채팅 고마워요. 오늘 수익들 많이 나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제가 여기 88TV 가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제 얼굴이 있잖아요. 성투사. 이 얼굴 여기 요쪽 왼쪽 말고 오른쪽 콧구멍을 찌르려 했죠.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콧구멍을 탁 찌르면은 제 얼굴 딱 나와요. 여기 요쪽 콧구멍입니다. 이쪽 콧구멍이 조금 더 커. 그래서 많이 찔러대가지고 요즘에 계속 커지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 무료 회원이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전문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종목 리포트가 있어요. 이 내용까지는 못 보시더라도요. 이게 제 포트폴리오에 전부 다예요. 네. 제가 문자로 나간 종목 전부 다예요. 저는 리포트를 한 걸 쓰거든요. 리포트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뭐 3월 29일 같은 때 보면은 이제 이게 한국선제지. 오늘 매도가 들어간 거지. 네.
매도가 들어간 건데 이 리포트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뭐 얼마에 삽니다. 뭐 3.5 뭐 어떻게 합니다. 뭐 목표는 얼마입니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와요. 한국산제 목표 주가가 이제 5,000원 이상인데 오늘 5,000원, 5,500원, 5,600원 뭐 이럴 때 팔았죠. 네. 그래서 수익률이 한 60%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네, 더 나왔을 수도 있고, 네, 조선 기자재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써드리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많지는 않아 제가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뭐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것들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수익률을 다 써놨어요. 제가 매도할 때는 이 수익률 다 써놔요.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힘이라는 겁니다. 계좌가 손해가 날 수가 없어. 왠지 아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직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삼성전자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 이런 거 그 당시에 얼마 샀다고? 네, 57,000원 수준입니다. 이게 신고가라고 되어 있어요. 57,000원이 신고가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얼마 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로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건 아직 뭐 장기이기 때문에 절반만 팔았어.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요. 뭐 하이닉스도 밑에 있어. 이런 거 다 하이닉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뭐 별 중요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매도가 들어간 것들입니다. 매도가 들어간 것들이요. 뭐 100%짜리 많이 있죠. 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손실이 날 수 있다 없다?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다 손실이냐? 그렇지도 않아. 오늘 매수한 것도 수익이죠. 그저께 매수한 것도 수익이지. 그저께 매수한 것도 수익이지.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수익이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 아무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매수한 종목들, 지금 여기서 쓸데없는 거 써놓은 것도 한두 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빼면 한 60 몇 개밖에 안 돼. 네, 60 몇 개밖에 안 돼. 작년에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요. 그 2월, 3월 달에 샀죠. 3월 달에. 3월 달에 사가지고 포트폴리오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예전 걸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익률 난 거는. 네. 근데 제가 언제부터 유료 방송 시작했는지 여기서 시트가 다 나오잖아요. 네, 여기요. 7월 7일부터 지금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네, 하지 않아요. 네. 그 전에 거까지 치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수익률 자체가 뭐 말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네, 엄청나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뭐 몇백 프로씩 나잖아. 몇백 프로씩 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빼야지. 그 다음에 뭐 현대바이오 뭐 이런 거 뭐 300% 막 이렇게 났지만 그냥 100%로 다 돼 있죠. 이제 지금 최고 수익률이 다 100%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죠? 100%가 다가 아니야. 100% 나온 것들은 더 많이 수익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나 수익이 잘 납니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요. 종목을 많이 사지 않아도 수익이 나고 종목을 많이 사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더라면 나 종목 많아요. 뭐 몇백 개 돼요. 괜찮아. 네, 엄청 사도 돼요.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종목을 계속 늘려가도 되거든요. 늘려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늘려가다 보면은 좋은 점은 상승장에서 대박 벌어요. 수익 엄청 많이 나. 근데 하락장에서는 대책을 잘 못 세우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특히 주린이 분들은 종목수가 많으면 막 허둥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중심 잡고 가면은 이 포트폴리오 내가 뭐 종목 많으면 아무 상관없어. 좋은 종목들이야. 괜찮아. 딱 요 기준이 되면 되는데 이게 막 변화를 하다 보면은 못 견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드린 전략은 뭐냐면 솔직히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 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대응하기 어렵거나 또 자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뭐 종목을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많지 않지만 이것조차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개 20개 때 뭐 많아봤자 내가 30개 잘 안 넘거든요. 30개 미만의 종목인데도 이 정도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데도 이거 너무 많아요. 다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목을 계속 늘리면 안 되죠. 네,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 다음에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에서
그게 끝났다 그러면 이쪽을 팔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해줘야 돼. 이번에 제가 보여드린 게 그런 거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포트폴리오 내용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에서는 사실 피할 수가 없었어. 공매도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도망쳐야 돼. 걔네들을 나한테서 밀어내야 돼요. 우리가 공매도를 바로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포트폴리오에서 걔네들을 제외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모진년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나쁜 친구 옆에 있으면 너도 나쁜 놈. 같이 경찰서 끌려가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피해야지. 나쁜 놈이랑 같이 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얻어맞을 것 같다 싶을 때는 같이 얻어맞는 게 누구예요? 지금 시장이 가장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많이 올랐다거든요. 뭐 공매도고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뭐 다 필요 없고요. 사실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팔아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국성재를 팔았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안 팔았지. 고영도 오늘 팔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안 팔았어요. 왜? 뭐 좀 내려가면 어때? 그냥 어차피 갈 건데 뭐 시장 좋은데 뭐 가는 거지. 뭐 외국인데 한국도 아닌데 뭐 어때야? 그냥 냅둬요.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절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절이 수상형.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격 벌어지면 바로 팔고, 밑에서 사면 좋겠죠. 못 살 수도 있어. 못 산다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다른 종목 사시면 되거든. 그죠? 네. 행복한 공간님 슈퍼채팅 네, 2,000원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슈퍼채팅 얼른 고맙습니다. 시드머니 커져서 성투사님 회원대 고파요. 이거 시드머니 커지는 거는요. 빨간색 하트.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조금씩 소액으로 원래는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남들 돈 벌 때 보면은 와, 저 사람은 뭐 잠깐 사이에 뭐 몇 천만 원을 벌었네, 몇 억을 벌었네, 뭐 이렇게 되면은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잖아.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그게 안 돼요. 뭐 모르겠지. 뭐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소액을 가지고서 뭐 수익이 빵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그런 것들과는 다르거든. 주식은 저는 엄연하게 투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주식도 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액으로 막 노마드님 뻥튀기 하는 슈퍼채팅 거 그렇게 3,000원 하실 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만 한국선제 수확했습니다. 권장해드리지 다음 않습니다. 종목도 노마드님 기대해요. 고맙습니다. 한국선제 수확하셨어요. 이게 월급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구나. 그죠?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수익들 많이 챙기시고 사실 저런 거 하나만 챙겨 놓으셔도 가입비는 나와.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시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비는 벌 수 있습니까? 근데 저런 거 하나만 챙겨도 가입비는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입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실 수 있다라면 괜찮죠. 대신에 이 금액이 금방 커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커지지 않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밥 한 숟갈 먹고 왜 배가 안 부르는 거야? 막 화내시면 안 돼요.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배가 안 부르면 좀 더 먹으면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밥 한 숟갈 딱 더 먹고 왜 배가 안 부르는 거야? 이거 안 돼. 아시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세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되면요 조급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여유가 생길 텐데요. 처음에는 막 조급하고 막 빨리 되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거기에다가 또 그런 게 있잖아.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우리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한국선제 수익이 수익 안 나와. 감사해요. 이보홍님, 네, 수익 내셨다고요? 한국선제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들였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우리 방은 처음부터 수익이 잘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이렇게 가시면 충분히 시드머니도 커지고요. 천천히 수익을 내게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같이 하면서 가보자 라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종목을 조금 이제 그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금을 그냥 계속 쌓아놓지는 않고 있어요. 매도를 하지만 매수도 같이 하고 있어요. 매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금융주 쪽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이라고 해야지. 금융업. 네, 금융업. 금융업에는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등등등 있겠지만 이 중에서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하여튼 금융업종을 담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시장이 조정이 나가더라도 관심이 없죠. 왜? 지금 철강이든 건설이든 얘네들도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잘 가잖아요. 얘는 왜 계속 갈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왜 계속 갈까? 그 다음에 네, 우와,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왜 못 가고 있을까? 근데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왜 계속 갈까? 포스코는 왜 계속 갔을까? 뭐 한국성제는 왜 계속 올라갔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네, KB금융은 왜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 네, 왜 신고가가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왜 그래요? 이거? Why? 뭐 때문에? 무엇에서? 아, 처음 해보셨어요? 처음 해보셨는데 괜찮아요? 네, 항상 괜찮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왜 계속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계속 가고 있을까? 자, 이거는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기전자나 자동차, 지금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 예찬론을 내가 굉장히 많이 펼쳤죠. 작년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됩니다. 꼭 사야 합니다. 정말로 사야 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사지 말아야 합니다는 얘기를 줄줄이 입에 달고 살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애들 어디서 여기서 그냥 계속 샀잖아요. 계속 사잖아요. 계속 샀지. 근데 나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사고 있어요. 안 삽니다. 왜 안 사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얘네들은 살 때와 안 살 때, 팔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이미 지나친 거예요. 그죠? 시작하고 있느냐, 지나쳤느냐, 그 차이가 필요한 거죠. 이미 지나친 거, 남들이 수익 다 냈어. 그럼 걔네들한테 남은 건 뭐냐 이거예요. 차익 실현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죠?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이 이만큼 나왔어. 그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팔고 싶겠지. 왜? 사이버머니니까. 수익률은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 내가 1000% 수익이 났어. 2000% 수익이 났어. 그럼 뭐 어쩌라고? 팔아서 돈이 돼야지. 비트코인으로요, 100만원으로 10억을 벌었대. 어쩌라고?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돼. 근데 얘네들이 현금화 시킬 수 있을까? 현금화 못 시킨다는 이야기지. 왜 못 시킬까요? 이게 도박의 하나의 나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도박에 빠지면 못 태어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강원랜드에 가서 10억을 벌었어요. 아, 잘했다. 그리고 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아니, 그날은 갈 수 있지. 그날은 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올 거야. 네, 다시 돌아와요. 왜? 1000만원으로 10억을 딴 이 짜릿한 기억이 머릿속에 확 박혀버리거든.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자꾸 단타만 치고 손해를 보더라도 또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간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조차도 않는 것. 나가는 것조차도 안 해. 그냥 그걸 그대로 다 잃어버릴 그때까지 그대로 한다는 거죠. 못 빼. 왠지 아세요? 10억까지 갔어? 이게 좀 떨어지잖아요? 8억까지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난 2억을 잃었어. 이런 느낌을 가져요. 2억을 잃었어.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내가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10,000원에 샀어. 근데 이게 9,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10% 손실을 봤어요. 이때 느끼는 상실감보다요,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에 갔어요. 20,000원까지 갔다가 18,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20,000원 대비해서 10% 떨어진 거잖아요.
이때 느끼는 상실감이 더 크다는 이야기지. 내가 먹은 수익을 누구에게 뺏겼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실이 나면 절대로 손실이 아니지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주셔야 돼. 네. 파십시오. 난 팔 거다. 네. 에이 몰라 더 떨어지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해줘야지. 네. 난 팔 거야.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안 살 때는요. 살 때는 나 삽니다. 사세요. 이게 문제를 푸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딱 봤을 때 긴가민가 이럴 때는 되게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문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뭔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되긴 하죠. 뭐 어쨌건 지금 지나간 종목들은 수익이 이미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얘네들은 뭐예요? 계속 가고 있어. 뭐 철강은 이미 많이 올랐죠. 포스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사면 안 돼. 조선 해운 지금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되긴 하는데 들고 가는 데 지장이 없어. 왜? 끝나지 않으니까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지금 주가가 조정에 대한 빌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사도 안 되고 가지고 있으면 팔으란 이야기죠. 진즉 팔았으면 별 얘기 없었겠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이오는 정말 끔찍한 거야.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거 뭐 시젠 뭐 이런 거 다 끔찍한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돼 있어도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거 뭐 답 없지. 뭐 신풍제약 이런 거. 답이 없어요. 이만큼 올라갔다고 오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막 축제다 이렇게 합니까? 축제 아니야 이거. 뭔 축제요? 이거 이렇게 더 올라가도 이건 축제가 아니죠. 왜? 내가 지금 물린 데가 어딘데 지금 이게 15만원대 6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뭐 얼마나 올라가. 이제 이거 자체에서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 오늘 4%나 올랐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죠. 4%라는데 뭐 어쩌라고. 10% 빠지고 4% 떨어졌다고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보셔야지 돼요. 이걸 봐야 돼. 상승과 하락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죠. 상승 하락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뭘까?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가? 상승이 끝났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매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할 때 진행이 될 때는 그냥 냅둬. 끝나면 파세요. 내려갈 때는 더 파세요. 계속 팔아. 그게 정답이에요. 한꺼번에 팔기 어려우면 줄이세요. 아시겠죠? 자, 감자하고 증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감자하고 증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큰일 났다 생각하시면 되죠. 뭐 감자 떨어지고 유상증자 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감자한 거를 다시 증자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반등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감자, 증자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바닥 한참 기어다녀야 되고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처음에 매수할 때 적자가 아닌 기업들 그런 것들을 사셔야지만이 그래도 좀 나은데요. 중고급이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 안 되는데. 요즘 적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드리고요.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만 볼게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요. 어닝 쇼크에다가 감자 유증까지 나왔어. 이렇게 되면은 큰일인데요. 야, 근데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뭐 엄청나게 좋다니 뭐 어쨌다느니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었잖아.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시총이 3조 7천억짜리가? 아이구야. 이렇게 되면은요, 상당히 오랜 시간 기어다닐 수가 있죠.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감자 유상. 그러니까 종목을 살 때 적자를 사시면 좋지 않아요.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적자를 사게 되면 또는 이제 부채가 많잖아요. 이렇게 된 기업들은 감자를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빚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빚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지금처럼 미국에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거의 죽음입니다. 이거 빨리 털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회사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시죠? 금융비용은 지금은 뭐 2%대 이자라고 치지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3%로 올라가죠? 4%로 올라가죠? 5%로 올라가죠? 돈 벌어가지고 다 이자 내는 거야. 그러면 회사가 성장을 못해요. 부채가 낮아야 돼. 부채가 낮으면 대체적으로 유보율이 높을 겁니다. 유보율이 높고 부채가 낮은 거. 그런 기업이 좋아요. 지금은 당장 적자더라도 이게 되어 있으면 감자나 증자를 잘 안 해. 왜냐면 회사에 돈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이런 기업인데도 유상증자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뭐였지? 콤텍 시스템.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유상증자 할 때가 있어. 이런 것들은 왜요? 내가 신규 사업을 진출해야 되는데 뭔가 사업적으로 뭔가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회사 돈을 쓰기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 회사 돈 다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주주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이런 사업에 진출하거나 이런 쪽에 사업을 뭔가 벌리고 싶은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주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유상증자. 이거는 나쁜 유상증자는 아닙니다. 물론 주가는 떨어져요. 물론 주가는 떨어지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콤텍 시스템의 유상증자는 나쁘지 않아. 근데 적자가 나가지고 돈을 메꾸기 위해서, 뭐 부채를 막기 위해서, 회사가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배명선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 답변을 못 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답변을 못 해드리게. 지금 그 감독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뭐 일단 나는 매도했으니까 적당하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나는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사실 거기서 답변을 드릴 게 없어요. 네. 나는 팔았지만 더 들고 가세요라든지 뭐 나도 팔았으니까 너도 팔으세요 이렇게 해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동방 박사님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만 오실 줄 알았더니 지금 또 오셨네. 자, 아무튼 감자와 유상증자의 그런 트윈 콤보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네. 트윈 콤보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길어요. 회복이 잘 안 될 겁니다. 뭐 이것을 막 뒤집어 엎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터진다거나 뭔가 대단한 게 터진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근데 보통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악재가 빵 하고 터지면 네, 빵 하고 터지면 또 터지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바닥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올라가진 못해도 그냥 뭐 한 두어 번 얻어맞고 나면 더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월급 종목은 이번 주 아니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강망토님, 어서 오세요. 요즘에 안 보이셔가지고 걱정했잖아요. 어디 놀러 갔다 오셨구나. 그죠? 네, 환영합니다. 네. 아, 그렇지. 회계 처리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악질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나쁜 겁니다. 네. 그건 나쁜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건 근데 막을 수가 없어. 뭐, 횡령,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돼. 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근데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뭐 대표이사가 돈 들고 튀어버렸어. 뭐 분식 회계야. 이거는 내가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때는 똥 밟았다 생각하지. 아,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프셨어요? 약 먹고 빨리 나으세요. 네.
애들도 아니고 뭐 온열의 감기 혹시? 네. 온열의 감기는 단풍에도 안 걸리는 건데. 그 이럴 때 영화 대사 해줘야 되는 거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거. 아프지 말고 빨리 나으세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시겠죠? 아, 그리고 월급 종목은요. 이번 달은요. 13일 날 해드릴 거예요. 13일 날 해드리는데 13일 날 저녁 방송 바로 일주일 후 지금입니다. 네, 일주일이 지금. 왜 그러냐면 이벤트가 있어. 아까 저기 뭐야 가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입 조금 기다려봐. 이벤트가 다음 주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몰라.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모르는데 88TV 1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10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벤트가 계획이 되고 있다고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특집 방송이 지금 스케줄이 이렇게 있는데 특집 방송이 어떤 스케줄로 나왔냐면 그냥 전문가들 무료 방송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무료 방송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저녁 방송 쟤는 똑같이 시간 그대로 하거든요. 뭐 화수목인가 이럴 거예요. 3일 동안 이제 전문가 6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건데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 타임이겠죠. 다음 주 목요일날 9시니까 그래서 요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월급 종목은 어차피 10일날 아니고요. 11일날 아니고요. 13일날 저녁 방송 9시에 오시면 다음 주 목요일날 오시면 알려드립니다. 네, 아시겠죠? 네, 13일날 달력에 써놔요. 월급 종목 이렇게요. 네, 아시겠죠? 13일입니다. 13일을 목요일이네. 네, 다들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있어. 야, 오늘이 14일에 금요일이야. 근데, 정말? 어떻게? 막, 네. 14일에 금요일. 네, 그런 거. 네. 그 당황하면은 그런 거에 잘 속아 넘어가요. 오늘 13일에 목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났네? 막, 그냥 쓸데없는 거지. 네. 하여튼, 속임수 쓰는 애들이 다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속지 말고.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시장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하라고? 시장이 계속 내려갈 때는 멈추시라겠지? 네, 멈추시고 기다리시라고. 근데 지난번에 막 그냥 네 팔아버리고 막 그냥 무섭다고 막 팔아버리신 분 계셨어. 아우 그냥 무서워 그냥 떨어질 때 이날 네 이날 5월 4일날 화요일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날 다 왔으니까 에이구 그냥 매도 의미 없어요. 내가 저녁 방송에 친절하게 설명드렸죠. 네, 에이구 그냥 의미 없어. 이제 다 떨어졌어. 뭘 팔으니까 왜 팝니까? 뭐라 팔지마. 이제는 올라가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내일이나 모레. 야, 근데 이거를 맞춘다고? 미친 거 아니야? 네. 어우, 내 작두 이씨. 이걸 맞춘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네, 진짜.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입니다. 근데 이 이틀이 그냥 쳐 올라가냐?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풍신에게 내가 뭐 감사를 올려야 되나? 제를 올려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맞췄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 자,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근데 서두르지 마세요. 이때도 그랬죠. 자, 바닥입니다. 올라갑니다. 좀 웃기지 않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야. 나 121선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 뭐지? 이게 뭐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밀리고 나면 그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그런 분위기가 묘하게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투매가 나온다든지 막 공포심에 더 쩐다든지 막 이렇게 막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하다 보면은 조만간 바닥이겠구나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하시다 보면 아마 보이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일은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도 가끔씩 보면은 네, 이거 내가 이걸 맞춘다고? 이게 그렇다고? 라고 생각하는데 좀 웃기긴 해요. 네.
근데 뭐 이거는 하시다 보면 아마 대충 감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야. 와, 조정인데 조정이 들어올 거 어떻게 알았어요? 반등이 나갈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팔고 나니까 내려가요? 그런데 그거 하시다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때려잡다 보면은 네,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름 분석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금융업종을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업종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네.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대출을 써가지고 가는 기업들이거나 이제 성장을 하는 이제 성장주라고 그러죠. 네.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네, 이제 힘들어져요.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금융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올라갔겠지만 금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것들 막 부담이 안 되니까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성장주들은 또 당장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향후 실적 가지고 와서 뭐 저평가는 어쩌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적이 감소할 수 있어요. 실적, 뭐 매출 증가하도록 이익이 감소할 수 있겠죠. 금융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는 자산이 많거나 이렇게 금융 섹터 쪽에서 공략하시면 좋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밑바닥에서 절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다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간 거 사라는 얘기 안 했죠. 네, 많이 올라간 거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 HMM도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저는 중간에 사지 않습니다. 이런 거 사지 않았어요. 뭘 샀을까? 네, 이런 데서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애들이 있어. 네, 한국선제가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한국선제가 그런 거죠. 이런 거 찾으세요. 금융주를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지만 아직 아닌 애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찾아보세요. 보이실 거야. 금융주 몇 개 안 돼요. 네. 은행, 증권, 보험. 얘가 금융이잖아요. 이 중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 중에 안 올라간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도 그냥 막 떠벌려 드리지 않았어요? 삼성생명이나 이런 것들도,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지금 보면 많이 갔지. 네, 많이 갔어. 사기가 좀 애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애들도 뭐 기회만 좀 노려본다면 뭐 타이밍 왔을 때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을 잡든 뭐 KB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갔지만 매수 시점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좀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공략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 세워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더 갈 종목도요, 위에서 사면 다 꽝이야. 아시죠? KB금융도 여기 더 갔지만 여기 5만원 근처에 사가지고 4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손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못 잡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격이 벌어지는 순간 그것은 매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업황이 더 간다 치더라도 이런 데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차트를 보고 업종 얼마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번씩 쭉 둘러보시면 분명히 살 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들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 은행주들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부자 오빠님 말씀하신 대로 PBR이나 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돈이 많아. 그 다음에 은행주들은 부채 비율이 많잖아요. 네, 부채 비율이 은행주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얘네들은 1000%대 뭐 이렇게 부채 비율 나는 거 신경 쓰지 마. 아시겠죠? 네. 건설하고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원래 많아요. 그래서 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돈놀이 하는 애들이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맞죠? 네.
돈놀이 하는 애들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만약에 한다. 유상증자 하지도 않겠지만 유상증자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갖고 대출을 해줄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얘네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세요. 네. 과매수, 과매도 같은 경우는요. 여기 대신증권 차트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편리한 기능이 아니고 지표에서요. 이건가? 항상 이거 잊어버리지? 뭘까? 탄력성일까? 여기 있다. 이거 맞나? 이거예요. RSI 지표라는 것을 편입하시면 됩니다. RSI예요. 이게 그냥 저는 편리하게 이제 심리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심리 지표라고 얘기하는데 보조 지표를 많이 넣으면은 차트가 지저분해져 가지고 잘 안 놓는데요. RSI 지표는 가끔씩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30 이게 30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0이에요. 기준선이 50이고요. 그래서 50이 기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거 색깔은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과매도,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라고 합니다. 50이 기준, 70이 과매수, 30이 과매도입니다. 그래서 과매도로 떨어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요. 과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과매수는 과열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과매수 찍고도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참고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매수 들어가면 조정을 받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지표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인가 아닌가, 이렇게 그 근처 지점 정도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과매도 거의 근처까지 왔었죠. 네.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완전 바닥이라는 이야기야. 완전 바닥. 그래서 과매수라는 건 뭐, 이거 좀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유가 뭐죠? 걱정스럽다? 네. 과매수.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과매수가 들어갔는데도 더 기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매도는, 이게 매도에 대한 포지션은 더 내려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줬는데 과매수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들어가게 되면 랠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들은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RSI 지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매수, 과매도 요거는 이렇게 70과 30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설명을 예전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죠? 아닌데 설명 들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예요. 요 지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차트가 작아지니까 재미없어서 안 보죠. 이렇게 딱 지워버리죠. 그래서 RSI 지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봅시다. 네. 시장이 어떻게 될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연속 이틀 상승했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연속으로 상승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정말로 올라갈까요? 정말로 시장이 좋아질까요? 당장 내일 주말장인데 약간 걱정스러워요. 제가 오늘 마감 시험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 찝찝하다 그랬지. 찝찝해. 찝찝해. 막 뭐가 달라붙는 것 같아. 막 그냥 손을 닦았는데도 뭔가 좀 그래. 막 그런 느낌. 뭔가 석연치 않아. 네. 그래. 뭐 알았어. 내가 해줄게.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 있잖아. 자매들끼리. 언니, 나 이 옷 좀 빌려줘. 그래. 가져가. 뭐 인연이 웬일이지? 막 그런 느낌 있죠. 평상시에는 막 머리채 붙잡고 막 네가 내 옷을 왜 입어? 막 그러면서 싸우는데 가져가 그러면은 왜 이러지? 막 그런 생각 들잖아. 그러다가 혹시 내가 화장품 썼냐?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싸우는 거지. 네. 그런 거 아니야? 딱 느낌 그렇죠. 형제들끼리는 잘 안 싸워요. 형제들끼리는 그런 거 가지고 잘 안 싸우죠. 뭘로 싸우지? 형제들끼리는 싸워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형제들끼리 뭐 옷 갖고 막 싸운다 그런 건 별로 없어. 근데 자매들은 꼭 그 옷 가지고 뭐 하나 싸우고 막 네가 이거 발랐냐? 뭐 네가 이거 이만큼 썼냐?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막 야 내가 그 옷 입고 가지 말랬지부터 해가지고 막 근데 입고 가. 예쁘네. 그러면은 뭐지? 초년이 저게 그래서 딱 그거지. 네, 뭔지 아시겠죠?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죠. 그게 뭐냐면 이제 형제는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터지는 거라 그런가? 동생들은 불쌍해. 네, 시총 상회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한번 볼게요. 요거 두 개를 보면은 왜 찝찝한지가 좀 나오실 거라 생각해. 자, 이거 봐봐요. 오늘 수급 동향이요.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다 매도를 쳤어. 다 매도를 쳤어. 근데 시장이 제법 많이 올랐어요. 제법 많이 올랐는데 누가 올랐냐면 금융투자가 잡아 올렸어요. 금융투자는 단기예요. 얘네들은 성격이 그냥 단기야. 불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수익이 나오면 바로 팔아버리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 단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올렸다? 반갑지 않은 거예요. 시장이 느긋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든 연기금이 들어와주든 뭔가 들어와서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 얘네들이 받아줘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저거 뭐야? 같은 기관 자금이긴 한데 오늘 분명히 뉴스에 이렇게 나왔겠죠? 기관 매수로 주가 반등, 상승.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기관이 들어왔어? 그럼 기관은 뭐예요? 방어주 역할, 구해주, 구원투수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시장을 드디어 기관이 방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지. 연기금은 팔았잖아요. 방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어가 안 되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그냥 오늘 많이 산 거야. 외국인 팔아먹은 거 다 받아준 거죠. 그냥 이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시장의 상승. 시장이 조금 올라갔을 때 팔아먹겠다. 그 얘기거든요.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삽니다. 금융투자가요.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를 사면은 주가가 버티면서 올라가겠죠? 그럼 레버리지 사놓은 상태에서는 수익이 나겠지. 당연한 얘기죠. 얘들 이지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을 살펴봤더니 느낌이 그냥 뭐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어. 그죠? 그런데 뭐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아지지 않았어. 그죠? 나아지지 않았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뭘 하고 있죠? 차익 실현을 신나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기금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신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융투자가 단기 상승을 노리고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기사가 기관 매수. 뉴스 한번 살펴볼까? 진짜 그렇게 나왔나? 기관 매수로 시장 상승. 그런 뉴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봐드릴게요. 뉴스를 많이 보면 그런 것들이 대충 감이 오나? 설마 안 나오지 않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죠? 네이버. 설마 안 나오면. 이런 진짜 쪽팔린 일인데. 네. 증권, 뉴스 들어가 볼게요. 자, 뉴스 가봐. 그러면 봐봐. 뭐가 있을까? 어디 갔냐? 주요 뉴스. 마감. 금융주 동반상승만 나왔어? 왜 이래가? 제목으로 이렇게 굵직하게 나온 거 없냐? 네, 자식 진짜 이러면 안 돼, 너. 네. 어디겠냐? 어딨냐? 없어? 진짜? 정말? 이 자식들 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이거? 외국인 기관 베팅. 외국인과 기관이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그죠? 조금 나온 거야. 네, 일단 나왔다고 칩시다. 그죠? 18치니까. 네, 이따 보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으려 생각해. 시장이 오늘 마감한 시장 상태를 일단 봅시다. 뉴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막 여러 가지 막 이게 써놓고 보면 되게 웃기는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코미디인가 뉴스인가 막 그럴 때도 있고 참 이 새끼들 보면은 서학개미 어쩌나
언제는 또 서학개미 막 얘기 바네사님 나오고 슈퍼채팅 그러더니. 5,000원 뉴스, 감사합니다. 뉴스도 참 그렇고 이번에 그 뭐지? 민주당 그 대선 후보자들 그 현금 막 쓰는 거 그것도 참. 오 바네사님 고맙습니다. 네. 돈 좀 버셨다고. 돈 좀 버셨어. 그래요. 돈 벌어서 좋아. 네. 어디 갔냐 근데 왜 안 나왔어? 뭐 마감 언제야? 5시 거가 막 나와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디 찾아봐 있어. 여기 있잖아 이거 봐. 기관 매수세 상승 마감. 없을 리가 없어요. 이건 없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저걸 해줘야 되거든요. 녹화본은요 88TV에서는 끝나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보시면은 한 20분 방송 끝나고 한 20분 정도 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0분 정도면 업로드가 다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개인들이 받는 순간 뭐가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와요. 개인들 매수를 통해서 나는 매도하겠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은 기분이 안 좋아요. 제이 맑은 하늘님 맑은 슈퍼채팅 하나님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조롱박이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웃긴다 아주 그냥. 네. 아무튼 고마워요 슈퍼채팅.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연기금이 팔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장이 못 올라가요. 올라가도 단기 반등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상승을 연속 상승이고 좋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응원하러 들어오셨다고? 네. 자주 오세요. 뭐 채팅 치는 게 뭐 일이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연속 상승이 나오면 일단은 주가는 상승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전략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건 양고래 사탕님 있어요. 슈퍼채팅 매도는 3,000원 하지 마. 감사합니다. 매도는 하지마. 사실이 아니야. 파는 건 안 돼. 그런 양보레 사탕님 고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슈퍼채팅 많이 해요? 네? 돈 벌어서 기분 좋아요? 그래요. 돈 많이 버시고 네 부자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매도는 하지 마세요. 매도는 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도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떨어지면 그럼 매도는 언제 하면 돼요?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여기 요날 만들어낸 저점 있잖아요. 요날 어제 그저께 만들어낸 저점, 이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 파라고. 그때 파시는 거예요. 그때는 팔아야 돼요. 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니들 다 뒤졌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죽었다 목청. 죽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 숫자를 마구 늘리지 마세요. 매수는 하셔도 괜찮아요. 매수는 하셔도 괜찮은데 변하는 거 없어요. 저점권에서 매수 계속 하시는 거고요. 저점권 매수 계속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세요. 한꺼번에 확 사지 말고, 돈 많으니까 막 사야 되겠다. 100만원치 사야 되는 1000만원치 사고, 막 1000만원치 사는데 1억원치 사고, 막 그러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많이 사줬지? 막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돈이 많은데 좀 더 사볼까? 막 장 올라가는데 바닥에 내가 더 사볼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씩만. 그리고 지금은 누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금융 섹터가 움직이면은 뭐냐면 시장의 방어주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방어주요. 방어주 플러스 경기 민감주. 그래서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건설, 철강 이런 것들은 당분간 더 가겠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은 더 갈 겁니다. 대신에 성장주들은 조금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성장주.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 바이오 이런 거 다 성장주에 들어가잖아요. 당장 실체가 없지만 미래 가치로 먹고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성장주인데 걔네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걔네들은 조정이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 물론 지금 상황도 좋지 않아. 살만한 상황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사겠다 생각하시면 그런 애들은 업황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렇게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경기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애들을 사세요. 사는데 어디 산다고요? 밑에서 사라고. 밑에 사는데 얼마만큼 사라고요? 조금만 사시라고요. 아시겠죠? 공격적으로 막 들어가지 마세요. 시장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들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충분히 생깁니다. 자, 돌파하고 나서 계속 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은 안 벌어져요. 이런 상황은 안 나옵니다. 왜요? 이런 상황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처럼 막 치고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천만의 말씀, 이런 상황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까지는 아니고요. 당분간은 안 나옵니다. 왜? Why? 뭐 때문에? 이때는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때는 왜 올라간 거예요? 왜? 이때 왜 올라간 거지? 대형주잖아요. 시총 상위가 땡기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LG화학 등등등이 땡긴 거라서 이렇게 가는 거지. 지수가요. 지수가 이렇게 못 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상황이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선 것 같다, 좋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세요. 좋아지려면 뭐가 와야 돼? 외국인과 연기금이 들어와 줘야 돼. 이 미친놈들이 들어와서 사줘야 됩니다. 걔네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방어적인 자세에 취하세요. 그렇다고 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사라고요. 주식을 사야 돼. 주식은 뭐 다 팔고 그냥 현금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빛을 발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고요. 걔네들이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뀌겠죠. 그러면 또 종목들 갈아타고 포트폴리오 갈아치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들은요, 밑바닥에서 세놓으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주들 있죠. 여행 관련주들, 그것도 요즘에 조금 움직일 것 같아. 지금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얘기 했다면서, 뭐 대학을 안 가면은 혜택을 뭐 1,000만 원 줘가지고 세계 여행을 야, 근데 나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재명이 1,000만 원 주자 그 얘기했고요. 이낙연은 뭘 했냐면 군대를 제대하면 3,000만 원 주자. 그랬더니 정세균이 가장 먼저 얘기한 거지.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20세 성년이 됐을 때 1억 원짜리 통장을 남겨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거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돈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걸 없애야지. 네, 근본적으로. 아니, 세계 여행 가는데 1,000만 원 지원해주겠다. 정부에서. 누구 돈으로? 이 민주당은 이게 문제야. 민주당은 약간의 포퓰리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당근 막 던져주는데 거기 뒤에 대책이 없어. 다 세금이야. 네, 다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야당, 국민의힘 이런 데는 또 그게 없어. 국민을 너무 생각 안 해. 이게 또 문제야. 그래가지고 누가 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청취자를 국회로 보내셔야 됩니다. 국회로 가자! 저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면은 온 국민에게 뭘 만들 거야?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겠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주식 통장 만들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 애들 보조금에다가 뭐 5만 원씩 넣으라 이거지. 그리고 뭐 주식을 하나씩 주든가 뭐 주식 통장을 만들어줘야 돼. 주식 통장을. 그러면은 정부가 부담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도 마찬가지야. 국민연금에 돈 뜯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뜯어가야 되겠지만은 미국처럼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요. 연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참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네, 큰일 나지. 국회로 가겠습니다. 근데 국회 가면, 근데 제가 항상 느낀 거지만 정치는 그 어떤 놈이 해도 똑같아. 누가 해도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27살밖에 안 먹었지만 27년 생활을 살아오면서 진짜 내가 그걸 깨닫고서 네, 누굴 찍어도 똑같구나. 누굴 해도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드는 포기야. 그래서 나는
나라 경제는 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야. 아시죠? 경제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10선 의원입니다. 10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40년 해먹어야 되는 건가? 와, 이런. 네. 아무튼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 네, 힘쓰겠습니다. 이번에 파주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또 줬어요. 네. 10만 원 가지고 또 우리 단풍이 진드기약 먹이니까 혼란 끝나대. 뭐 애기 아니 강아지 용품이 왜 이렇게 비싸? 그 했더니 없어 재난지원금이 끝났어. 아니 강아 단풍 참나. 와, 나 말이 안 나와 진짜. 재난지원금을 다 소진하셨습니다. 끝. 끝났어. 참나 강아지만 좋았어요. 어차피 뭐 강아지한테 쓴 돈이 내 돈이면 내 돈이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솔직히 걱정은 돼요. 그죠? 그 받아서 쓰는 건 좋긴 한데 그거 다 뭘로 메꿀 거야? 파주를 떠나야 되나? 세금 내기 전에? 경기도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정부가 이제 포퓰리즘을 갖고 있으면 국민들에게 이제 뭔가 힘들죠? 그러면서 많이 이제 국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민들에게 돈 다 나눠줬지만 뭐 하고 있어요? 증세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어차피 돈이 나는 구멍은 똑같기 때문에요. 뭐든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있죠. 자, 어린이날이니까 로봇 하나 사줄게. 딱 해놓고 나서 대신에 다음 달 용돈은 없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강아지도 보험을 의료보험처럼 뭐 있긴 있어야 돼요. 그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아플 때 뭐 병원비 지원하는 정도만 있지 이 사람처럼 의료보험이란 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야 이게 힘들어. 네. 아무튼요. 네. 내가 지금 10만 원 쓰고 20만 원 세금 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단풍이가 물어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깝겠습니까? 그죠? 단풍이 나한테 잘해야 돼, 이 새끼고. 그쵸?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일단 돈이 많아지긴 해요. 시장에 돈이 많아졌고. 근데 일단은 재미를 봤지. 왜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매출이 갑자기 좀 뛰어요. 갑자기 뛰어.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정치적인 얘기 내가 먼저 꺼내긴 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산으로 가고 이게 하다 보면 100분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최대 수혜자는 단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최대 수혜자 단풍이. 아, 자식. 그 사실 강아지들이 가장 수혜자예요. 왜냐면 재택근무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빠들이 요즘에는 저만 이제 그냥 이렇게 할 일 없이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강아지 데리고 나는 사람 되게 많아. 재택근무하니까. 네. 그렇더라고. 강아지들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아무튼 갑자기 할 얘기일까 뭐지? 단풍이 때문에 흥분했어. 아무튼 시장에 지금 이렇게 돈이 많아, 맞아. 그 얘기 하려고 했지.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지원이 생기잖아요. 그래고 예전에도 경기도에 이제 지원금을 줬을 때 그게 생겼대요. 일순간에 그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 경제가 확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좀 봤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다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그만큼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직은 금리 인상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백신을 맞게 되는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의 압박이 더 심해질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이 많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분간은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때는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 시장 돈이 많으니까. 근데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리던 놈들이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또 다른 애들이 올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대선 후보자들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정책 수혜주 쪽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되는 거 금융섹터 보셔야 됩니다. 금융섹터.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이미 지금 못 사. 네, 경기가 좋아질 때 사는 것들 이제 지금 못 삽니다. 살 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일 거예요. 정말 가물대 콩나듯이 아니면은 이번에 조정이 좀 들어가서 좀 매수할 만한 것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아니면은 횡보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잊혀질만 하면 이제 살 수 있거나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들하고 그런 것들 이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금리는 올해는 안 올라갈 거예요. 네, 올해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얘기는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올 하반기부터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6월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미국은 거의 다 맞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백신을 거의 다 맞추겠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도 한 9월 정도까지는 백신을 다 맞추겠다는 얘기가 있긴 있던데 다 맞을란가 어쩔란가 모르죠. 네. 하여튼 미국만 일단 다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물량이 많이 풀릴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많이 잡고 있거든요. 지들이 다 안 맞았으니까. 근데 6월 말 지나가면 이제 물량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일단 맞으면 네. 그때부터는 뭐 해외여행도 자유롭다 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러지? 저거 뭐예요? 저거 자가격리도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이제 많이 좋아지는가 봐요. 네. 그 다음에 치료제랑 뭐 이런 거 나오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쯤 되면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행주들도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미 반응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뭐요 이게? 왜 끝나러 오는 건가? 자,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먼저 양적 완화 축소를 합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풀던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네. 날마다 좋아짐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잘 살게요. 든든해요. 네. 내일 주가가 하락하면 또 달라질 텐데. 날마다 좋아짐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해요. 시장에 덕분에 푸는 마음이 돈을 줄이는 든든해요. 거예요. 줄이다가 더 이상 못 줄이는 상태까지 됐을 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과 함께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되는데 테이퍼링 먼저 할 거예요. 그 테이퍼링의 시기가 내년 초 1월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금리는 내년 말 한다고 하는데 땡겨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땡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 은행주가 혜택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금융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네 들어가세요. 애기 재워야죠. 네. 애기 재우시고 초딩맘 화이팅. 네. 일단 금융주 섹터는요. 첫 번째 방어주 역할이 있어요. 방어한다. 뭘요? 지수를 방어합니다. 전통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를 공략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가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죠.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면 트로이카죠. 금융, 건설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속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금융 섹터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자, 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 은행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 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졌다 낮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다 뭐냐면 예대 마진이에요. 아시죠? 네. 보험주들도 마찬가지야. 보험주들도 뭐 하냐면 다 채권만 사요.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채권으로 돌려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보험주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런 게 있어.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예금 금리는 1% 올리고요. 대출 금리는 2% 올리겠지. 네. 이거 다 아시잖아요. 네. 은행주들이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사거나 안 사거나는 여러분들의 자유죠.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은행주, 금융주 뭐 이런 섹터들은요 좀 느려.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천천히 갑니다. 그냥 아우 아직도 이 정도야?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은데 한 20%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 막 속 터질 때 있어. 진짜 신나게 올라간 것 같은데 막 겨우 50%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금융 섹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길게 보고 들어가자. 그 부분이 일단은 핵심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주가는 다 내렸어요. 주가는 다 내린 것 같아. 1차적일지 아니면 또 연속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가는 다 내렸어요. 내렸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도를 멈추세요. 네,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갖고만 계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매수 안 해도 됩니다. 갖고만 계셔도 돼요. 근데 매수를 하셔도 돼요. 매수는 어떤 거 해야 되냐면 많이 올라간 거, 성장주, 지금 떨어지는 거 말고요. 공매도 타겟팅 되는 거 말고요. 중소형주 이런 쪽에서 밑바닥에 있는 거 저점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 중에 섹터를 봤을 때 금융 섹터가 좀 그나마 괜찮아 보이더라 얘기해 드렸죠. 금융주들 근데 많이 올라간 거 있지 않아요? 그죠? 많이 올라간 거 사지 마. 금융 섹터 중에서도 안 올라간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연속 상승이 나타나서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불안해. 뭐가 이렇게 불안한가 봤더니 수급에서 봤을 때 연기금과 외국인이 팔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연기금과 외국인이 팔면은 대형주의 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올라간 건 뭐냐? 누가 올렸다고? 금융투자가. 얘네들은 단기야.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레버리지를 같이 사줘요. 즉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수익 내면 얘들이 팔아치울 때 주가가 그대로 반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하다 그 얘기니까 지금 현재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당장 매도를 안 해도 괜찮지만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제 바닥이니까 공격하라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느긋하게 보세요. 쟤네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시총 상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주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3200포인트요. 쉽게 깨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3200은 갈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쉽게 뭐 3300, 4000 막 이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려면 대형주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살아남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아시겠죠? 이격이 벌어진 것들은 적당한 차익 실현과 함께 다시 밑에서 사들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거나 그런 전략들을 세우세요. 현금을 조금 쥐고 있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그죠? 네.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괜찮잖아. 괜찮아. 그래서 기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어쨌든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더라도 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월급 종목은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방송에서 진행되죠. 5월 13일 9시에 오시면 월급 종목을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제가 종목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딱 오늘 여기까지 네,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깔끔하게 끝났죠? 자, 모두들 오늘 한국선제나 고용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수익들 많이 보셔서 기분 좋으실 거고 또 그것 외에도 계좌가 많이 올라왔어요. 계좌가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으실 텐데 기분 좋은 거 그대로 잘 간직하시고 네, 좋은 밤 보내세요. 오늘 밤에 아마 돼지들이 막 뛰어다닐 겨. 나를 부르셨어? 멧돼지면 안 돼. 멧돼지면 이게 좀 곤란하니까 분명히 붉은 돼지 있죠? 그 분홍돼지. 분홍돼지가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돈 많이 버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돼지 꿈꾸세요. 녹화 방송은 20분 정도 있으면 업로드가 끝날 겁니다. 네, 그때 보시면 되겠네요.